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장 조건문의 3.4절 이후부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if else문을 살펴봤는데요. if else문보다 더 복잡한 경우에 if else를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때 조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if els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여러 개의 if문과 if문 내의 and 조건이 있을 때 이거를 적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잡한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점에서 9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A 등급. 90점 미만 8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B 등급. 과 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A, B, C, D, F와 같은 등급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if문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if 스코어가 90 이상이다. 그러면 그레이드 A 이렇게 하고요. if 스코어가 90 미만이고 그리고 스코어가 80 이상이다. 이 경우에 그레이드 B를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if문을 한 5개 정도 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서 77을 입력한다. 그러면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고 이 조건은 만족하죠. 그러니까 C 등급이 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레이드 A는 C가 되고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딩을 했을 때 이 코드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로 스코어가 80보다 작고 그리고 스코어가 7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원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식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오류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각각의 if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if else문을 한번 사용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if 코어가 90 이상이면 그레이드는 A가 되고요. else일 경우에 이 들여쓰기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코어가 80 이상인 거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B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블록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블록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요. 앞에 코드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if else의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한눈에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최대한 읽기도 좋고 오류의 가능성도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혹은 들여쓰기가 많은 경우에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elif 문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f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여기 스테이트먼트가 오겠죠. else이면 여기 if 다음에 다시 블록이 오고 조건이 오고 스테이트먼트가 오죠. 이런 것을 if 조건을 보고요. elif 조건, else 조건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요. 들여쓰기를 일단 적게 해도 되죠. 그리고 가독성도 증가하죠. 이때 이 elif는요. else 더하기 의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코어가 9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에 대해서 else문을 적용한 다음에 다시 if 조건식을 검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코드하고 오른쪽 코드는 동일한데요. 이 오른쪽 코드가 들여쓰기도 더 적게 하고 줄의 수도 더 줄어들어 가지고 코드 이해하기가 더 편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실행 흐름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if, elif, else문의 실행 흐름도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조건을 보고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그 다음 조건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참이면 이 조건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으로 가고 이런 형태의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값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실제 값을 우리가 이제 88을 넣어 가지고 이 조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따져보면 등급은 B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실행되는 것을 흐름도로 따져보면 스코어라고 하는 값에 88이 들어있죠. 그럼 이 조건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겠죠. 그러니까 아래쪽 흐름으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88은 80보다 크다. 이 조건은 참이죠. 그러니까 이쪽 흐름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그림에 있는 빨간색 흐름 있죠. 그러면 그레이드 B를 출력하고 그레이드에다 B를 할당하고 그 다음 흐름으로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가 88일 때는 if else문이 이와 같은 수행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봤던 코드인데요. 이런 코드죠. if and 조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건식이 있죠. 이렇게 되면 코드 오류도 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이런 조건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and라든지 비교 검사를 해서 실행 속도도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if를 쓴 다음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 조금은 나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들여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들여쓰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코드 읽기가 더 불편해져요. 자, if, elif를 쓰면요. 깔끔하죠. 이 조건이 참일 때는 이 흐름도에 따라 그레이드에다가 A를 할당하고 다른 elif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마지막 흐름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elif문의 조건 검사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건이 참이 되면 여기에 있는 나머지를 건너뛰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값을 주면요. 예를 들어서 99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참이겠죠? 그럼 그레이드는 A가 되고요. 88이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지 않지만 두 번째 elif 이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책에서 흐름도와 같이 당신의 등급은 B가 되고요. 76을 주게 되면 C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짜면 훨씬 더 보기 좋고 효율적인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다중 조건식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용자로부터 자동차의 속도, 스피드 값을 km/h 단위로 정수 입력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자동차의 속도가 100km 이상이다. 그럼 고속. 100km 미만 60km 이상이다. 그럼 중속. 60km 미만이다. 그러면 저속. 이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if else문으로 짤 수 있겠죠. 13이 들어오면 저속, 130이 들어오면 고속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것을 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if문으로도 짤 수 있지만요. if else문을 짜면 효율적인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예보 기준이 이와 같이 있을 적에 그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미세먼지 경고를 할 적에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경고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if else문을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